예. 제가 오늘 10시 반에 기자회견 시간을 잡은 거는 우리 저희 기자님들 편하시라고 잡았습니다. 아침에 발제 끝나고 또 데스크 보고하고 요 시간대 가장 좀 편하게 취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갖고 10시 반에 잡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믿을 분은 국민들밖에 없는데 국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또 저희의 정확한 의지를 전달해 주실 분은 기자님들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자님들께서 편하게 취재하고 또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수도권 의원으로서 이런 대선에서 수도권 민심이 좀 그런 심각했는지 원내대표 대신에 당 주도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데 뭐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갈지 아니면 새로운 당대회를 할지. 우선 저기 수도권 민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도권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 또 원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과 괴리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될 방향 설정에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도체제 말씀하셨나요? 그 전당대회 지도체제? 아니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 비대위로 할 때 그거는 원내대표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제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고 또 저희가 또 총회를 모아야 하지만은 지금까지의 의원총회는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생성되기 전에 의견 들이셨고 아마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16일 날 결정이 되면은 또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총의를 한번 모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선 전까지 쇄신을 좀 강조하셨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에는 쇄신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지금 저희 후보자 입장에서 지금 그 쇄신안이 옳다 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지금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적당한 기회에 좀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선거 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의원님 상관하시죠? 정견 발표 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출마 선언문은 국민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은 괜찮고요. 제가 앞으로 16일 날 우리 선거 때 정견 발표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물론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만 또 의원님들과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원내 지도부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서 이끌고 가야지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보다 16일 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번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원래 저기 선거에서 패배하면은 100가지 이유가 있고 선거에서 이기면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거든요. 100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뭐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은 우리 모두의 문제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원석 의원님하고 의원님이 양자구도가 좀 되면서 원내대표 선거가 지역 그리고 개파 갈등으로 좀 기여할 수 있다고 의견가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원내대표 선거 등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목요일 오후도 있고요. 그러니까 역대 원내대표 이렇게 선거 과정을 보면은 마지막 날 또 등록하시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 후보님들 등록한 이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개파 갈등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내대표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개파를 대리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해서 나온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경문에서 삼성 대상으로 수도권 민심 잡지 못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잡지 못했는지.
수도권 민심이라고 아까 저기 정윤화 기자님하고 거의 비슷한 질문이시긴 하신데 어쨌든 가장 큰 저기 유권자를 갖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특히나 또 젊은 연령층이 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긴 한데 그분들의 그런 니즈 또 그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눈높이에 그동안 우리가 못 맞췄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까 탄핵 저기 먼저 할게요. 출마 선언문에는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 정상 자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를 좀 안착시킬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제 대여 투쟁에 대해서 내용도 나왔는데 사실 뭐 지난 국회 때와 지금 국회 분위기도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거 포트라든지 약간 다른 상황인데 대여 투쟁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지금 사실 당내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개밖에 없다는 그런 자료도 계속까지 나오는데 구체적인 그런 요한이 있으신지 그 두 번째 질문서부터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은 대여 투쟁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 의석수가 모자른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또 100점 100패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떤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의 부활을 도모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 당에 또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압박이나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한 명의 국회의원을 위해서 106명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합된 우리 국민의 힘을 만들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그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은 당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 의원총회는 의결기구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총회에 가기 전에 그룹별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좀 이뤄가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또 다른 의견에 대해서 또 서로 보완해 가면서 그러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국회가 처한 직면적인 문제가 일종의 이제 탑다운 방식의 그런 좀 강압적 방식이 많이 있었다고 치면은 지금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좀 해볼 계획인데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좀 어떻게 만들지는 제가 월요일날 발표하려고 합니다. 수도권의 눈높이를 못 맞췄다고 하시는 게 그동안 당이 보였다고 탄핵에 반대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 포함을 하신 건지 탄핵 반대당 유도화는 어떻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나하나의 개별 사안으로 가면은 이거는 답변을 그 누구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잘 됐으면은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100가지를 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어느 건 잘하고 어느 건 잘못하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연대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 시급한 과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마 저 이재명 정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면은 특검 절차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뭐 개별적으로 어떤 한 그룹에서 맡고 또 몇몇 의원님들로 TF를 구성해서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7명 의원 전체가 다 함께 막아야지 되는데 그랬을 때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가장 앞장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막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부터 하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문제를 두고 당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선거 후보자 너무 안 됐다고 선거 후보자가 의견
밝히는 거는 조금 적절치는 않은데 저는 그 전에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고 그걸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질문이었는데요. 송문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경무원사 하면 좀 오히려 상처가 더 날 수도 있다고 말하시는데 왜 질문이 아니 그게 이제 5가지가 전체가 다 맞물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은 받고 어느 것은 받지 않고 큰 틀에서의 그러면은 개혁과 혁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방향성을 갖는 것은 지금 당이 변화하고 또 혁신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 모두 같은 생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절차라든가 또 그것에 미치는 파장 이런 것들은 좀 더 세심하게 좀 보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의견들도 좀 청취해 가면서 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협상 경험이 좀 상대적으로 풍부하신데 지금 협상 상대가 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은 법사위원장직을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나 원구성 협상을 좀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요? 본인들이 지금 아직 여당이 된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 자신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간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봤을 때 그 부분 여야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임위원장 이 배정 문제는 국회 관례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좀 제안하고 또 전향적으로 협상을 좀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좀 원외 인사 위원장, 당협위원장님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은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원외를 어떻게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당론을 결정했을 때 특정 좀 영남 지역 분들의 이제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라는 일각의 이제 의견이 있어서 원외 중심으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별도로 좀 필요하다고 하면은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